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에너지의 색깔은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산업 경쟁력이 곧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인데 그나마 우리가 원자력이 이제 이 30%를 버텨주고 있어서 우리가 40%라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정성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원자력하고의 공존이 필수적이다.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오직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노동자가 오직 원자력이라고 외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죠.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오직 원전과 재생에너지, 문재인 정부에서 오직 재생에너지, 윤석열 정부에서 오직 원전.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분열이었습니다. 정치권도 그래왔습니다. 보수는 오직 원전, 진보는 오직 재생에너지. 오늘은 민주당 얘기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에너지 정책을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위해 탄소 중립을 하는 건지 도통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목표는 명확하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색깔을 입혀가지고 빨간색 에너지, 파란색 에너지, 뭐 또 하얀색 에너지 난리가 났었는데 에너지의 색깔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정답이죠.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죠.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원자력 노동자가 민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원자력 노동자 불맨 소리와 절규에도 귀를 닫고 등을 돌렸던 민주당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그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죠. 먼저 민주당과 원노련이 정책협약을 체결했는데 읽어드리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대부분이 뻔한 얘기고 막판 조율까지 각을 세웠던 것이 신규 원전과 계속 원전입니다.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을 짓는다고 돼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 건설 계획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그걸 집어넣습니다. 결론은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운전입니다. 계속운전은 안 돼. 그게 민주당 기조였거든요. 원자력 노동자 입장에선 이게 가장 큰 수확이었을 겁니다. 그럼 정책협약 얘기는 이쯤 하고 지금부터는 달라지겠다는 민주당. 어떻게 달라지겠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고 그 중에 그 위기의 요인 중에 하나가 전력의 부족 그리고 전기요금의 급등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의 약화 우리의 필수적인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급속히 내려가면서 특히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도저히 그 원가 경쟁을 맞출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전력의 부족 문제와 전기요금 그러니까 전력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이 문제의식은 이재명 후보께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산업 경쟁력이 곧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인데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살려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경쟁력을 되살릴 것인가가 또 후보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큰 틀에서 에너지 믹스라는 것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고
쭉 들어보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까 우리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고 그 결과 산업이 위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기조가 오직 재생에너지에서 에너지 믹스로 바뀌고 있음을 강조하고 어쨌든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믹스는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또 기술을 국산화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안정적인 에너지와의 상호 보완책을 확실히 완비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에너지 자립도는 사실상 화석 에너지를 제외하면 40%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이 에너지 자립도가 그러면 40% 중에서 재생이 10%라면 이제 원자력이 30%고 나머지가 60%가 사실은 화석입니다. 그래서 기후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60%가 화석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계시죠. 그나마 우리가 원자력이 이제 이 30%를 버텨주고 있어서 우리가 40%라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핵심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민주당 입장은 원전을 없애고 그 자리에 재생에너지를 채우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젠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대적 관계에서 공생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들어보시죠. 재생에너지를 그 가동을 높여야 하지만 이 간헐성이라는 본질적 약점 때문에 이 간헐성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원자력하고의 공존이 필수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력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 확보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우리가 연구개발과 그런 것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또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대대적인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또 SMR이라든가 이런 미래의 원자력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당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과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주영 노동본부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풍력회사 가서 이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국에는 원자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의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정말 16년 동안 집권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총리로 이렇게 기억이 됐었는데 최근에 최악의 총리로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델로 삼았던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가 당시엔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오직이란 단어에 갇혔던 것이죠. 환경이 급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가 드러나면서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독일은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재생에너지를 가동을 높여야 하지만 이 간헐성이라는 본질적 약점 때문에 이 간헐성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원자력하고의 공존이 필수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력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 확보,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우리가 연구개발과 그런 것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또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대대적인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또 SMR이라든가 이런 미래의 원자력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당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과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른바 원전 생태계를 튼튼히 하겠다. 그런 차원일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전 생태계가 튼튼하지 못하면 가동 원전 안정성도 담보하기 힘듭니다. 이른바 기술 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당연히 수용성도 뒤따라오니까 생태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공존을 강조합니다. 그동안에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색깔을 가지고 논쟁을 거듭해 왔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런 과정 내에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에너지 안보의 확보, 그리고 지금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의 확보, 이런 면에서 당장 가야 할 이런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색깔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수용성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되, 공존하고 상호 보완적인 여러 에너지를 가지고 잘 믹스를 하면서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로 가야 하는데 정말 여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가격도 있겠지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때입니다. 비싸면 손해보더라도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생산 자체가 안 된다면 그런 낭패는 없는 겁니다. 공존의 관계임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해법으로 이념을 손꼽았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마음고생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함께 산업 경쟁력은 곧 에너지 경쟁력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민주당 쪽 얘기 들어봤고, 이번엔 원자력 노동자를 대표해서 원노련 의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원자력 산업은 이념 중심의 정책과 정체된 지원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산업 기반은 무너졌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앞둔 지금, 원자력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 산업에 이념이 아닌 과학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이 절실합니다. 원자력 노동자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 기대이고 희망이었을 겁니다. 주인에게 개패듯이 맞은 강아지가 주인이 부르면 가는 것처럼 본인들을 힘들게 했던 이들이지만 의지할 곳이 그곳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슬프죠.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자력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자신의 노동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나 법을 만드는 정치인, 환경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을 외치는 순간 갈라치기는 현실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억울하지 않은 대한민국, 그게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아닐까요? 화이팅! 화이팅!